여러분, 이 드라마 미쳤습니다. 바로 JTBC 토요 드라마 에스콰이어입니다. 에스콰이어는 법무법인 윤림을 배경으로 법을 통해 삶과 감정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오피스 법정극입니다. 원리 원칙주의자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과 이성과 열정으로 가득한 신입 변호사 강효민이 사건 속에서 부딪히며 성장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드라마인데요.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 역의 이진욱, 신입 변호사 효민 역의 정채연이 열연 중입니다. 사실 최근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서초동이랑 살짝 겹쳐서 또 변호사 얘기야?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드라마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방송 4회 만에 전국 8.3%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첫 방송 시청률이 3.7%였으니 거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인데요. 여기에 넷플릭스 국내 시리즈 1위까지 장악하면서 이 상승 곡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드라마가 재밌는 게 현직 변호사가 작가였더라고요. 이전에 장나라 주연의 굿파트너도 현직 변호사가 글을 써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었잖아요. 에스콰이어 또한 현직 변호사의 현장 경험을 살린 디테일과 리얼리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드라마가 이렇게 4회 만에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법을 다루지만 결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드라마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4회 엔딩에 나온 윤석훈의 개인적인 사연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훈은 강효민에게 본인이 이혼했고 이전에 같이 키우던 개를 공동 육아 중이라고 현재 본인의 상황을 알려줬었습니다. 그러다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 강아지 애쉬가 체하는 일이 발생해 놀라서 병원에 달려간 석훈은 다른 공동 육아자와 티격태격 어떻게 된 거냐고 말싸움을 했는데요. 그 말싸움에서 충격적인 사연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 육아를 하는 남자는 윤석훈의 전부인과 재혼한 남자인데 윤석훈과는 고등학교 친구이고 윤석훈의 전부인이자 자신의 현부인인 연하와도 먼저 친구였던 사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남자는 윤석훈이 이혼을 하고 난 이후 2년이 지나 우연한 자리에서 연하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전 결혼 생활이 깔끔하게 정리된 이후에 만나게 된 사이라고 윤석훈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남자들의 말싸움에 그만하라며 윤석훈의 전부인인 연하가 나타나는데요. 그 전부인은 임신을 한 상태였고 윤석훈은 그 모습을 정말 충격적으로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윤석훈의 전부인이 윤석훈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자신과도 친구였던 남자와 재혼하고 임신을 한 상황입니다. 이전 회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석훈이 이렇게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전부인이 이전 윤석훈과의 결혼 생활에선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해상 장면에서 윤석훈이 버려진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하고 전부인에게 임신했냐고 기쁘게 물어봤을 때 전부인은 그런 거 아니라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여기서 간혹 어떤 분들은 유산을 했던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봤을 때 전부인의 반응은 절대 유산한 사람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유산이었다면 전 와이프가 임태기를 들켰을 때 그렇게 당황할 이유도 없었고 우리 처음부터 애 없이 둘이서만 잘 살자고 약속하고 결혼한 거 아니었냐며 그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런 여자의 태도에 윤석훈은 정말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랬던 전부인이 재혼을 해서는 임신을 해서 눈앞에 나타난 거죠. 이거 진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멘탈 완전 탈탈 나갈 사건 아닌가요? 나와는 갖고 싶지 않았던 아이를 내 친구와 결혼해서는 그렇게나 금방 가져버린다? 이건 사랑이다, 아니다, 뭐 마음이 식었다, 배신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완전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인 거잖아요. 너의 유전자를 이 땅에 절대 남겨놓지 않겠어. 뭐 이런 진짜 엄청난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것 같거든요. 윤석훈과 전 부인이 그래서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아이를 지워버리고 온 전 부인에 대한 윤석훈의 실망감과 그런 실망감을 표현하는 윤석훈을 전 부인이 더 이상 견디며 살아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윤석훈 진짜 잘 나가는 변호사라 함께 살 때 나온 집도 막 마당 있는 으리으리한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 계시고 또 솔직히 윤석훈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른데 윤석훈이 요리하는데 뒤에서 백허그 해주고 엄청 다정해 보이던데 왜 전부인은 그렇게나 윤석훈과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 시점엔 전부인도 아이보다는 자신이 우선이고 정말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석훈과 전부인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들도 너무나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회차가 또 너무 재미있었던 건 바로 윤석훈이 아동학대 사건을 둘러싸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통쾌한 응징을 펼치는 이야기가 그려졌기 때문인데요. 윤석훈은 펀드 회사 대표 최철민의 개인 속물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철민은 가정부가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해 기업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조용한 수습을 요청했고, 이를 전달받은 강효민은 직접 가정부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가정부는 아이 몸에서 반복적으로 학대 흔적을 발견했으며 흔적을 감추기 위해 의사를 집으로 불러 치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털어놓았는데요. 그러나 곧 가정부가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와 사기 절도 전과를 가진 상습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삼자 대면 자리에서 윤석훈은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가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명예훼손, 무고, 모욕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압박한 끝에 허위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냈고, 이를 본 강효민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직접 최철민을 신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윤석훈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철민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성향인 만큼 무리한 자극은 아이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다시 걸려온 최철민의 전화, 아이가 외출한 사이 경찰이 출동했고 폭력을 행사했느냐는 윤석훈의 질문에 이미 알지 않냐는 비열한 대답을 남긴 것이었죠. 분노한 윤석훈은 현장으로 달려가 아이의 처참한 상태를 확인하고 참아왔던 주먹을 최철민에게 날립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냉철하고 모든 계산이 완벽한 윤석훈이 이렇게나 감정을 심하게 드러내고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든 게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다 큰 그림 중 하나였더라고요. 최철민의 후견인이 갑자기 등장해 윤석훈을 제지하려는 순간, 알고 보니 윤석훈은 이미 후견인에게 최철민이 당신 몰래 횡령한 자금을 모두 찾아줄 테니 최철민을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딜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후견인은 최철민을 끌고 가 그가 딸에게 했던 그대로 가둬두고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하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을 반복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갚아줬고, 결과적으로 최철민은 사기 횡령죄로 징역을 살게 되며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현실에선 보기 힘든 정말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나 또 법정 드라마에서 보면 정말 죽어마땅한 죄를 짓고도 법정에서 그만큼의 형량을 받지 않거나, 또 피해자가 승소를 하더라도 고통과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할 때가 많잖아요. 판결이 났는데도 뒤끝이 시원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장면은 조금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제껏 시청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한 방에 뻥 뚫어주는 눈눈 이의식의 치밀한 응징이라서 정말 통쾌했습니다. 에스콰이어를 집필한 박미연 작가는 실제 사건을 극화하거나 모티프를 얻는 방식 대신에 각 법리의 바탕을 둔 순수 창작물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필요한 법리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가상의 사건을 창작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의 공간 안에서 사랑을 탐구해보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껏 사건을 통해 난임 부부의 끈끈한 사랑, 어린 아들을 향한 어긋난 사랑 등을 얘기해왔는데, 앞으로 또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랑에 대해 얘기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으니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에스콰이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에스콰이어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싶은 드라마를 소개하는 드라마 온앤온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